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2학년 2반 김혜진입니다. 총익지 기공학 6주차 강의 선행했을 거를 원래 저번 주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늦게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치아 및 인공치 배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치아는 자연 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 재료로 제작한 치아로 제조 회사마다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치아는 자연 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 재료로 제작한 치아를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인공치아인데요. 이건 레진치예요. 이거 비버덴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회사 이름이고 210, 2B, A14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여기 210, 2B는 인공치아의 그 규격이나 색상 그런 걸 나타낸 거이고요. 이런 건 전치부, 상하 전체를 말하고요. 이거는 상하 구치를 말합니다. A3 이건 색상을 말하고 이렇게 인공치아는 상하 전치, 상하 구치 이렇게 28개의 치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하 6전치, 하하 6전치 색상 규격이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구치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인공치 배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치, 구치, 소재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인공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환자에 맞게 환자의 색상이나 크기 등을 고려해서 배열을 합니다. 이거는 인공치아 배열이 끝나면은 치은 형성 및 위치상 촉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지치로 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인공치의 구조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치의 구조에 대한 명칭을 말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인공치의 치조면, 유지핀, 설면, 절단면, 교환면,
순면, 현면, 치경선, 치근부, 돌출점, 설측경계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인공치아의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점입니다. 하악 전체의 구조적인 형태를 보는 거고요. 인공치의 재질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아의 재질입니다. 첫 번째는 도제, 인공치아, 레진 인공치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도제 인공치아보다는 레진 인공치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도제 인공치아는 마모성이 우수하고 용매되지 않고 흡수성이 없지만 음식물의 저작 효율이 높아요. 그러나 이게 파절되기 쉽고 교환면 조정 시 삭제가 어렵고 기능 시 접촉 충격에 의한 착용감이 좋지 않으므로 지상 레진과는 기계적인 결합만 가능하므로 이게 약간의 거리가 좁아서 유리장치의 손상이 불가피할 때는 사용을 금하고요. 레진 치아에서는 자연감이 있고 내팔절성이 우수하며 지상 레진과는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약간의 거리가 좁을 때 치아 길이 조정이 용이하고 대합 치아가 자연 치아, 레진 치아, 금관, 수복 치아 등의 경우에도 같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마모도가 높은 음식물에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제 치아보다는 레진 치아를 많이 씁니다. 임상에서도 이게 세라믹 인공치아는 별로 쓰지 않아요. 이런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가격 또한 차등화되어 있고 이런 인공치입이 있습니다. 이제 인공치아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인공치아의 형태, 전치는 안면 형태, 이게 얼굴의 형태, 그 다음에 성별, 성격, 연령 이렇게 연령별에 따라서 전치의 형태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전치의 형태로는 이게 치아의 기능 중 발음, 절단 기능보다는 심회복이 더 중요한 요소이가 전치의 형태인데요. 얘는 이게 윌리엄이라는 샘 기본형이라고 하는데 현재에도 이는 전치부 인공치의 기본형이 되고 있고 많은 인공치아 제조 회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별, 성격, 연령에 의한 분류에서는 조합해서 이게 인간과 의치의 조화를 모색하였다고 해서 즉 성별, 연령, 성격에 나타난 섬세함이나 강건함 등의 성품을 인공치아 배열에 반영한 의치의 표현되도록 시도하였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치아가 있는 분과 치아가 없는 분의 안무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그 다음은 이제 구치의 형태에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구치 형태에는 이제 해부학적 인공구치랑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치아의 기능 중에 발음과 심리적인 기능보다는 이제 주로 저작에 대한 그런 기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치는 다소 저작 기능보다는 심미적인 그런 기능이 더 많고, 구체의 형태에 따라서 제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인공치아 구치 형태는 치아의 기능 중 발음과 심미 기능보다는 저작 기능이 더 중요한 요소이고, 또 하악 제1대 구치의 근심 협축 교두, 이게 기준면으로 치고 내사면과 수평면에 이루는 교두 경사각으로 해부학적 인공구치,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이렇게 형태로 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부학적인 인공구치와 반해부학적 인공구치, 비해부학적 인공구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해부학적 인공구치는 일단 이 교두의 경사각은 자연치의 경사각과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인공구치의 형태는 양측석 균형 교합을 부여하기 위해 편리하고 저작 능력이 우수하며 교합면 조성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면에 교두가 높기 때문에 상하체의 교두 접촉에 의한 측방압이 발생한 의치 안정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해부학적 인공구치는 비해부학적인 치아의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치는 교두 경사각은 이제 20도로 되어 있고 33도의 해부학적인 치아에 비해 협사폭은 다소 넓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비해부학적 인공구치는 이게 형태는 중심이 기록을 체득하기 힘들거나 비정상적인 압 관계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인 장점이 있지만 저작 효율이 떨어지고 저작 압의 증가로 인한 지지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치 선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선택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쉐이드 이제 인공치의 선택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쉐이드 가이드 이거는 이제 인공치아의 색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요. 제조 회사별로 쉐이드 가이더스 넘버링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모두 20개 색조로 되어 있고 치아가 부착된 팁의 아랫부분에는 쉐이드 가이드 넘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회사에서의 다양한 쉐이드 가이드를 가지고 환자의 구강에다가 인공치 색상을 결정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몰드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이런 거는 이제 몰드 차트라고도 하는데 인공치의 크기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제조 회사별로 다른 몰드 가이드 넘버링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몰드 가이드는 중절치 순면의 외형, 방형, 첨형, 난형으로 구분하고 전치는 A11, A21, A31 점점 이렇게 이런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저팅 카드 오른쪽에 몰드 가이드 넘버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인공지의 선택 기준. 이제 전치부는 색, 크기, 형태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전치부는 저작 기능보다는 심의 및 발음 기능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선택사항은 색, 크기, 형태로 나눕니다. 일단 색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의 색은 환자의 구강 주변의 특징에 맞춰 선택을 해야 되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전치의 크기는 근원시폰과 치간의 길이로 나눕니다.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로 치아 크기는 안무와 두부의 크기에 비례를 해야 하고요. 여성 치아는 남성 치아보다 대체로 작고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형태에 대해서 볼 텐데요. 암호의 외형은 방형, 첨형, 남형의 기본형과 그의 혼합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형태 같은 거는 얼굴, 눈, 이런 머리카락 그런 거에 맞는 머리털 색상 이런 거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연령별, 성별, 인종별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고요. 인공치아를 할 때도 피부색과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인공치 배열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인공치 배열 전치를 한 건데요. 중절치부터 배열을 한 다음 이렇게 치조제 정상에서 수평피기와 수직피기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치부에 대해서 말을 해드릴 건데요. 구치의 선택은 이제 발음 및 심미 기능보다는 저작 기능에 역점을 두고 선택을 해야 하는 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인공구치 교합면의 형태는 자연치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적절히 변경하여 최종적인 교합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색 크기, 이거 협설폭경, 근원심 폭경, 형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이때 구치부에서도 좀 중요한 거는 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협설폭경은 자연치아보다 좀 줄여야 되고 위치의 지지 조직에 가해지는 무리함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크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협설폭경, 근원심 폭경 이런 거는 지지에 가해지는 무리한 힘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인공치, 구치의 협설폭경은 자연치아보다도 줄여야 되고요. 근원심 폭경은 하악은 이제 상악은 상악 결절 전형까지, 하악은 구우 연기의 전형까지 거리가 제1, 2소구치 제1, 2대구치의 배열이 될 수 있는 4구치의 총 근원 시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형태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을 해드리자면은 이 국치 형태는 교두 경사각에 의해서 화학적인 치아
범해부학적인 치아, 비해부학적인 치아 등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환자 구강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구치의 교두 경사각을 선택해줘야 합니다. 인공치를 배열하는 것은 하나의 공식인데요. 이런 룰을 잘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이제 이 공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합 형태 및 경사, 교합지의 높이, 교합 평면의 위치, 교합지의 수평 관계 등 다 쳐야 되고요. 이렇게 중절치, 상악줄절치, 하악중절치, 상악구치, 하악구치 이런 배열 순으로 배열을 하셔야 합니다. 인공치 배열을 완성했습니다. 나비치가 교합되어진 형태에서 이런 인공치아를 신묘한 기능에 조화스럽게 잘 배열이 되어져 있다 싶으면은 이제 나비치를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지, 지지, 안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기능적인 부분 것도 다 점검되어줘야 되고요. 이때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직권 수지치 제작으로 다시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안 넘어가나. 이제 실제 나비치의 인공치 배열하는 전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분리를 하고요. 내진 인공치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습 때 할 건데 이제 이거 정중선을 맞춰주고요. 이렇게 인공치에 맞게 들어갈 수 있나 오늘 크기를 보고 잘라줍니다. 이 정도 자르고 연화시켜서 인공치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불에 연화를 해서 왁스를 녹인 다음 인공치가 들어갈 공간을 구해주고 인공치를 배열합니다. 중절치부터 상악 중절치부터 배열을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합니다.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건 이제 시습 때 할 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